돈이 많으면 성공하나?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공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우선 성공의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성공이란 말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다. 무엇에 대한 성공이냐 란 단서가 붙는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척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목표가 1년 동안 1,000만원 수익이라면 척도는 간단하다. 1년 후에 결산하여 1,000만원을 벌었으면 성공한 것이고 아니면 실패한 것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에는 보통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성공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가끔가다 토를 다는 사람이 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하나? 이런 사람은 일단 보통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목표, 기준이 다른 것이다. 가족의 평안, 건강, 정신적인 고양감 등의 다른 목표를 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대개는 돈 많은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특히 돈에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고귀한 가치가 없다. 불행히도 나 역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 당시 나의 평소 생각은 돈만 포기하면 시간, 친구, 가족, 건강, 취미, 사랑 등 그 밖에 무수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돈을 움켜쥐려 하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나는, 돈에 궁핍한 나는, 처자식을 걱정하는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으며 성공하기 위해 여간 애를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을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얻고자 하는 궁극의 진리에 대한 탐구심은 어느 정도 만족되었고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더 이상 아까울 것도 후회스러울 것도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판단 기준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성공하였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식이 나쁜 진짜 이유. 주식이 나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해악은 주식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활기차고 남을 배려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주도적인 사람으로부터 그의 장점을 모두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돈을 잃고 따고는 둘째 문제다. 자선 사업으로 몇 억을 쓰는 사람도 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좋아하는 차를 사기 위해 몇 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다.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기호,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을 하면 일단 휴식이 없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자신이 다 짊어져야 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떤가? 유가가 좀 오르면 어떤가? 사실 직장에서 월급 잘 나오고 빚이 없으면 무슨 걱정이 있는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름 있는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이라면, 적어도 CEO는 몰라도 미래의 임원이나 중요 부서의 팀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담금질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 즉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물며 주식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몇 천만 원 깡통차고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이 빠르다. 젊은 사람이 돈 몇백만 원 가지고 귀중한 하루하루를 주식에 연연해 살면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의 몸과 마음은 황폐해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이 소속한 조직의 비전을 공유할 수가 없다. 전문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업무 능력을 키워야 할 젊은 엘리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주독에서 벗어나 현실의 밝은 면을 보기 바란다. 당신이 금리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육아 걱정 안 해도 된다. 당신이 걱정 속에 사는 몇 년은 주식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몇십 년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재능을 현재 하는 일과 가족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라. 당신의 몸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해보라. 그렇게 3년이면 당신이 그렇게 갈구하던 대박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박이 보일 것이다. 인생의 밝은 면을 보아라. 그리고 회사를 다닌다면 조직을 보아라. 의외로 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돈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베팅을 하라. 그것이 진정한 투자일 것이다. 미수 몰빵의 최후.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기이한 일들. 처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네요.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저렇게 많이 키운 이유는
수익이 나도 출금할지 모르고 입금만 반복하였고 미수 몰빵을 한 매매 패턴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말 여러분들처럼 소액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시 단돈 20만원, 주식으로 팝값이나 벌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돈이 3달 만에 단타 매매로만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실주 저가주만 공략했는데 사는 것마다 오르더군요. 20만원이 200만원이 되었으니 10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는 주식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구나 생각을 하였고 자신감이 충만하여 직장에 입사하고 월급을 받으면 적금을 부었던 통장을 해지하게 됩니다. 바로 주식계좌에 입금하였고 월급도 받으면 적금 통장이 아닌 주식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20만원으로 200만원을 만든 통과 적금 800만원까지 더해서 1000만원으로 세팅합니다. 20만원이 200만원이 되었던 것처럼 1000만원이 1억원을 목표로 꿈꾸면서요. 1000만원으로 한 종목을 매수합니다. 처음 매수한 종목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수익이라니 그냥 팔아야 하나? 아니 내일은 더 오르겠지. 그러나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합니다. 어제 10% 수익을 생각하며 미수를 써서 더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니 수익은 고사하고 반토막이 되어 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정말 이때 주식을 과감히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난 원금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500만원 손실인데 그때는 그 돈이 너무나도 크고 회복하기 힘든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후회됩니다. 왜냐고요? 그때 주식을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용대출 1,500만원을 받아서 투자액을 2천만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주식에서 피해야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저같이 하면 실패합니다. 미수의 몰빵에 거기가 비쳐서 주식 투자를 하였습니다. 2천만원은 복수심에 불타 성급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기이한 경험을 반복한 후 다시 1000만원으로 반토막 난 후에야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대출금 중 1000만원을 갚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다시 적금이 1000만원이 되어갈 무렵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내에 주식이 올라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에 잃은 2천만원도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멋지게 복수하자. 결과는 매수 후 다음날 오전에 매수가 대비 5% 상승 때 기분 좋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팔고 나서 그 주식이 상한가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 난 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 다음날도 상한가. 아 안 팔았으면 도대체 얼마 수익이야. 저번에 잃은 거 다 만회할 수 있었는데 라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왔습니다. 참 우습게도 그래서 약속대로 잠깐 하고 나오지 않고 다른 주식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수 몰빵에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고 손실이 커지자 너무 분해 1년 전처럼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도 대부분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대출까지 다 잃게 되자 주식을 그만두고 다시 대출금을 갚고 성실하게 적금을 든 지 2년이 될 무렵 바로 작년부터 다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석 투자만 하여 2천만원 가량을 벌었습니다. 우량주와 가치주만 중기 투자하였습니다. 미수는 아예 증권사에 요청하여 안되게 막고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잔고에 너무 흐뭇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난달 폭락장에서 하루에 1000만원씩 일주일 동안 모조리 다 헌납했습니다. 다 미수 몰빵의 결과입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무모했습니다. 믿고 투자한 우량주였는데 폭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틀 동안 20% 가까이 떨어지자 미수가 떠올랐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해서 미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고자 급등주에 미수 몰빵을 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내가 매수한 날부터 3일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판 그 우량주는 그 기간 다시 반등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에 미수를 쳤다가 거의 하한가 가까이 맞고 작살났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에 설마 하한가까지 갈까 했는데 내가 산 날 내가 미수친 날 어김없이 당일 최고 하락률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험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야 할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실하게 하나하나 모으고 갚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며 다시는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주식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제 성격상 주식과 궁합이 맞지 않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폭수심과 원금 회복의 욕심은 항상 꼬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정말 다 버리겠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인생에서 도박은 하지 말라는 정말 큰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큰 수업료를 냈지만 앞으로 그만큼 더 열심히 절약하며 살겠습니다. 주식 초보자의 깨달음. 저는 45살 셋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가정이 그리워 저는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학벌은 아니지만 정말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를 해 열심히 일을 했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보직이 바뀌면서 알게 된 상사에게 주식을 알게 되었고 제 주위에도 저만 빼고 다 주식을 했으며 너무나 많은 소득을 월급여 말고 또 벌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주식을 배워보자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주식 투자가 배당금으로 돌아왔고 정말 주위 지인들의 말과 잔고가 사실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 금액을 높아갔고 가진 돈 절반을 털리고 나서야 조금 알겠군요. 진작에 실패담을 자세히 봤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쩌면 봤어도 똑같았겠죠. 몸소 체험하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 미수로 몰빵, 단타는 하지 말자 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기저기 정보 구하며 다니니깐 이미 선배님들이 미수 몰빵, 단타는 하지 말라는 수많은 충고가 있네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으면 정말 주식은 도박보다 확률이 낮은 게임이더군요. 가격 조절하는 세력들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 캐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력들에게서 살아남으면서 돈 벌 수 있는 저만의 매매 방법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세력들에게 쉽게 당하지 않으려면 미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의 미수까지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좋은 재료가 공시되고 개미들이 순간 우르르 달려들어서 미수로 마구마구 찍어대면 미수 찍은 개미들은 이미 세력들의 밥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재료가 동네 철물점이 내일 삼성을 능가하는 그룹이 된다는 정도의 재료면 모를까. 개발을 시작했다,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 등등의 재료는 개미들 달라붙고 세력들이 개미들 벗겨먹기에 가장 좋은 재료 같더군요. 그렇게 공시를 보고 개미들이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미수 찍어 달라붙으면 세력들이 가격을 마구 흔들더군요. 그렇게 단타한 개미들과 겁 많은 개미들을 1차적으로 떨궈내고 물론 벗겨먹을 만큼 벗겨먹고 떨궈내죠. 그래도 내일은 오르겠지 하고 계속 미수를 안고 가는 개미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반대매매 들어갈 때까지 가격을 흔드는 것 같더군요. 그 물량까지 다 먹고 나면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더군요. 미수가 없으면 당장 안 오르더라도 오를 거란 확신이 들면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버텨보지만 미수로 사면 당장 다음 주에 오를 게 확실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하니 난감하더군요. 아무튼 단타 그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수몰빵 단타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더군요. 초보인 저 같은 경우 미수의 미자도 쳐다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재료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중장기로 보고 선취매만 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량주 장기 보유나 선취매가 제일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선취매 하려면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재무구조, 그리고 차트 보는 법, 재료 선별 능력과 테마와의 연계성 등등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겠더군요. 확실한 정보와 예측이 있다면 언젠가는 저도 연속 상한가 한번 맞아볼 수 있겠죠. 그동안 날린 절반은 수업료라 생각하고 다시 차근차근 해볼랍니다. 저보다 더 초보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수몰빵 단타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더군요. 처음에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을 때 뉴스와 공시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식을 산 뒤 종목 토론실을 지켜보면서 언제 매도를 할지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종목 토론실에 오르는 글들 중 대부분이 세력들과 개미들의 엉터리 정보란 걸 과거 차트와 게시물들을 보니 알겠더군요. 일례로 이곳 종목 토론실에 해당일 글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 상한가를 갔다가 바로 상한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3%가량 하락하고 그 다음날은 약 10% 급락하면서 5일선을 깨버립니다. 그럼 차트 참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일선이 깨져버리면 우선 다음날 바로 털고 빠진 후 정말 오를 것 같은 종목이면 추세를 살펴보면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릴 겁니다. 다시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위험 관리가 더 우선하니깐요. 그러나 해당 일의 종목 토론실을 보시면 내일은 오를 것이다. 눌림목이다. 내일 떨어지면 재매수해라. 단타 미수 물량 모두 털리면 재반등할 것이다. 급등할 조짐이다 등등. 개개인의 기대감이 마치 정답인 양 올리고 있죠. 일부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개 중에 한두 분만 5일선이 무너졌으니 털고 나와라. 그나마 기술적으로 근거 있는 정보를 주고 있죠. 물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평균적으로 5일선이 무너지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일선이 무너진 다음날도 눌림목이니 급등주의 조짐이니 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다른 종목들도 과거 차트랑 종목 토론실의 글들을 비교해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초보일 경우 남의 얘기에 휘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소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단타든 장타는 하여야겠습니다. 여기 주식시장에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입니다. 물론 저도 적일 수 있겠죠. 종목 토론실은 그냥 10% 정도만 참고하고 그냥 얘기 나누고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세력, 기관, 외인들을 물먹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개미들 모두가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개미가 저들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고 주식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명심해야 할 것은 주식은 로또가 아닙니다. 단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일확천금에 눈이 멀면 바로 코앞에 일렬로 쫙 펼쳐진 1만원, 10만원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 지나가는 똥개 밥 사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윳돈으로만 주식을 해야겠습니다. 주식 사두고 손실 볼까봐 매일매일 주식 시세 확인하고 신경 쓰이는 돈이라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불안한 심리 상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투자자란 곧 백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파트 몇 채 보유하고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그중 몇억만으로 재미삼아 전업투자를 한다면 모를까. 여윳돈도 없이 1, 2천 가지고 전업투자를 한다면 한두 달 안에 백수가 될 것입니다. 전업투자는 백수의 시작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주식은 되도록 가치투자, 장기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차트 보는 법을 공부한 후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에 투자한 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돈이기 때문에 잃어도 그만이니 신경 쓰지 말아야겠지요. 그러다고 쓸모없는 돈이 또 생기면 계속 사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미들의 현명한 주식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잃어도 어차피 쓸모없는 돈이기에 상관없고 수익을 올린다면 공돈이 더 생겨서 좋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윳돈으로 길게 보고 하는 주식.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주식 투자이겠지만 이 방법이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하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인 듯합니다. 개미들이 모두 저렇게 한다면 기관, 세력, 외인들이 되려 주식시장에서 손 털고 나갈 텐데 말이죠. 초보자들은 실시간 시황이나 뉴스를 무시하자 실시간 시황과 뉴스를 보고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초보자분들은 HTS에서 아예 시황 뉴스 창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실시간 시황 보고 이건 분명 호재다고 판단해 급하게 샀다가 손절하고 나오기를 반복하는 초보분들이시라면 꼭 시황 뉴스 창은 HTS에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장 종료 후 그리고 아침 장 시작 전에 뉴스 사이트를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그날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초보분들에겐 손실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전날과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기타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한 후 매매에 임하더라도 갑자기 실시간 시황에 누가 봐도 호재성 뉴스가 뜨면 무턱대고 계획에도 없던 종목을 구입해서 몇 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5에서 10% 손실을 본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분명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미 며칠 전부터 주가가 급등했었거나 예전에도 공시된 적이 있던 호재이거나 아니면 심한 흔들기에 질에 놀라서 손절하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매매를 했었더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기만의 매매 기준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초보분들은 남의 얘기나 그런 시황 뉴스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 시황 뉴스에 의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초보분들과 자기만의 매매법을 터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HTS에서 실시간 시황 뉴스 장을 끄시는 게 되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대형 호재 놓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초보분들에겐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단 걸 명심하여야겠습니다. 호재와 주식의 연계성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전문가라면 모를까. 초보분들에겐 되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 올립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주식에 대해 공부해서 자기만의 매매법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호재와 악재를 구분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르면 그때는 시황과 뉴스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이 좋은 진짜 이유.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진부한 말이 아니더라도 주식은 참 좋은 것이다. 개미들 주식하는 곳, 그 어디를 보아도 주식에 대한 처절한 원망뿐이다. 오로지 탓. 주식하면 인생 모든 것을 파탄낼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주식해본 개미들이라면 골수의 못이 박히게 듣고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을 각오하고 주식은 참 좋은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개미들 치고 시장 폭락의 주범, 외국인들의 일을 안 갈아본 사람 있을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폭락의 손실 때문에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폭락하기 이전까지 폭등시켜준 1등 공신이 바로 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많이 올랐으니 내리는 것이 당연한 주식이다. 많이 올라서 수익을 냈으니 팔아야 하고 팔았으니 또 다시 낮은 가격으로 폭락시켜주는 외국인이 그 안이 고마운가. 외국인은 주식시장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큰 형님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맞서며 속도 조절 역할을 해주는 기관 또한 외국인 못지않게 고마운 주식시장의 작은 형님이다. 그 덕에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이고 그 오르내림을 타고 개미들도 재미를 보는 것이다. 주식 전업은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다. 부업으로 하더라도 이만한 부업거리가 어디 있을까? 사놓고 산으로 들러 놀러만 다녀도 지가 알아서 떼부자를 만들어주지 않는가. 주식의 매력은 거의가 망한다는 것에 있다. 다 망하는 중에 몇몇이서 성공할 수 있기에 주식은 해볼 만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축구의 달인 손흥민이 멋진 것은 손흥민 혼자이기 때문이다. 모조리 손흥민처럼 축구를 한다면 손흥민의 가치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버린다. 주식의 매력은 로또처럼 희소가치에 있는 것이다. 돈 놓고 돈 먹기 한판이다. 입장은 누구나 똑같다.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미들, 이건 공정한 게임이다. 맨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개미들이라면 이미 그는 하수의 초짜에 앞으로도 서너 번은 더 작살나게 깨져봐야 주식의 참의미를 깨닫게 될 초보 중에 왕초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주식은 자유다.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때려치워도 되고 더욱이 사표를 쓸 필요도 없는 천국 같은 직장이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해도 언제든지 또 환영해준다. 직장 생활을 생각해본다. 위에서 찍어 누르고 믿었던 동료가 뒤통수 치고 아랫놈이 치받고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다. 뻑하면 잘라버린다. 온갖 암투, 모략질, 치졸한 권모술수가 뻔히 두 눈앞에서 펼쳐진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아야만 한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조건 싹싹 빌며 아부해야 한다. 그에 비하면 주식은 아름다운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가슴 깊이 되새겨보게 되는 요즈음이다. 주식 매매의 노하우. 단연간 주식 매매를 하면서 느낀 심리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얘기하오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으세요. 이왕이면 상한가 종목이 좋고 줄상이면 더 좋죠. 하지만 전체 종목 중 상한가를 치는 종목은 평균 5% 내외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희박한 확률의 목을 매다가는 시간 비용이 너무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확실한 종목이라고 생각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한 방의 수익률보단 꾸준한 수익률의 목표를 삼으세요. 그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며 매매를 해야 하는 트레이더들에게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필수입니다. 때론 작은 거에 만족할 때 큰 만족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다 보면 정말 줄상 종목도 잡을 수 있지요. 둘째, 돈을 쫓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게 하세요. 첫째란과도 좀 통하는 말이지만 돈을 원하고 쫓고 큰 돈만 바란다면 돈은 당신을 외면합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돈이 들어온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 돈을 쫓느라 정신없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만질 수는 없죠. 이성 간의 사랑도 땡겼다 풀었다 해야 오래가는 이치나 같습니다. 돈을 벌 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절대 돈을 안 써도 될 곳에 쓰지 말며 꼭 써야 할 곳에 투자할 때는 과감히 베팅하세요. 물론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겠죠. 단돈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깨끗이 닦아 보관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돈이라는 놈은 그 사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이뻐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셋째,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더 하겠지만 주식도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상승한다는 확신이 정확히 드는 종목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눈에 들어온다면 절대로 주의환경, 각종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지키세요. 매수한 다음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거나 평균 거래량보다 빠진 정도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인위적인 조작이니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던가 분할로 물을 타도 좋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고 참을 줄 아는 사람만이 결실을 봅니다. 지금 현재 줄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전까지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한숨을 선물했던 종목들이지요. 개투들은 지나온 과거의 굴곡을 안 보고 현재의 상황만을 염두에 두기에 수익이 적은 것입니다. 그날의 수익률에 집착하다간 평생 정말 큰 거 하나 못 잡는 바보가 돼버리지요. 자신이 안달복달 한다고 주식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돈 잘 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에 밝아서 돈 모으는 아이템을 잘 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 과정이 선천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발전을 조금씩 하는 거지요. 때론 빠른 포기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실패에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 피나는 실패로 다져지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 실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자신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물론 직계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지만 가족도 자신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되 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발전을 경험할 수 있고 한번 실패한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개 자신의 주식과 결혼합니다. 자신의 주식이 된 이상 최고의 관심주가 되겠지요. 하지만 인간이기에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하여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에 문외한이라도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첫날에 확신을 갖고 샀지만 뜻밖으로 헤매는 주식은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시간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손절의 타이밍이겠지요. 손절해서 후회하는 일보단 잘했다는 생각이 90% 이상 더 확률이 있습니다. 여섯째, 거래량에 유념하세요. 회사는 좋은데 유통 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거래량이 없이 가격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세력의 매집을 의심하고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위아래 변동성이 커져야 그때 가서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중소형 주식은 오른 다음 거래 터지는 것은 세력이 매도를 시작한 것이므로 절대 조심하십시오. 이슈가 된 종목은 거의 가격 메리트를 상실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종목을 선취매하려고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단타를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스캘핑은 거의 심리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길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죠. 욕심을 제어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잘못하다간 증권사배만 불리는 꼴밖에 되질 않습니다. 며칠 조금씩 먹어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주포들의 주된 일이지요. 현금의 한 20% 정도만 단타. 그것도 최소 2, 3일 스윙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덟째, 매스미디어를 되도록 멀리해야 합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대다수가 확신을 가질 땐
반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죠. 호재가 만발할 때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불거지고 그것이 수면 위로 나올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항시 대중과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성공한 소수에 들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귀가 얇아지게 마련입니다. 큰 줄기를 평가한 뉴스 정도만 맞이하시는 게 어떨지요. 9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야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성이 계좌로 돈이 입금할 줄만 알았지 출금을 할 줄 모릅니다. 벌었으면 가족에게 좀 쓴다든지 자신에게 투자한다든지 따로 저축한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와야 가족이나 주위에서 주식하는데 심리적인 보탬이 됩니다. 투자 금액은 일정액만 유지하되 아주 조금씩만 늘리고 나머지 수익은 따로 출금을 해야 그게 나중에 정말 수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노하우입니다. 모든 주식 매매하는데 근본이나 다름없죠. 주식하면서 빼먹는 돈은 아깝지 않고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깝다고 생각하면 정말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주식의 패턴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세력들도 자주 패턴을 바꿔서 개미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만큼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신이 어려우면 남에게 배워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배울 땐 좀 더 독특한 방법인지를 확인하세요. 남들 다 아는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아니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한 번 더 새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